맑은 날씨에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원 어디선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보람의 독서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열띤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확실히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남북한의 얘기도 하고 있고, 전쟁을 통했고 많은 변화를 해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짧은 기간에 바뀌었는데, 북한하고는 어떻게 지금 달라져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기술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단일 국가 내에서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큰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내려진 과제라고 할까? 다르게 확실히 진짜 뭐 키도 작으면서 오늘 훨씬 컸고. 날씨가 좋을 때는 오늘처럼 공원에서 독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은 또 함께 영화를 보거나 명화 관련 책을 읽고 미술관에도 갑니다. 얼마 전부터 보람의 독서 동아리에 함께 하기로 한 회원에게 여기에 들어온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을 읽고 같이 해보자고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같이 모임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존에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읽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좋아했지만, 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이제 커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아일 때는 유아책을 읽었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 시기 학년기에 맞는 책들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성인인 제가 관심사를 둔 책들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싶고, 이제 그리고 저만 혼자 읽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독서 동아리 회원들은 마을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에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이들은 독서 동아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전합니다. 아이가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7살이 됐으니까 13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저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모임으로 시작해서 그 모임들이 이제 집으로 해서 만났고, 호프집에서도 독서 모임을 했었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 간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아기 엄마들의 모임은 없어졌고, 지금의 이제 저희 6명, 7명 이 모임이 지금 3, 4년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지지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길을 열어서 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독서 모임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면서 정말로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독서 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건, 주변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벅차 있는데, 정말 나랑 진정으로 소통하고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눈빛만 봐도 푸근하게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면 가족하고 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세대를 같이 사는 주부들, 또 이제 주부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잡담이나 이런 것보다도 책을 통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제 나이대랑 같이 어울리는 저희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랑은 또 다르게, 언니도 계시고, 그리고 같은 이렇게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있어서
그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의문이 있거나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을 완전한 뭐 해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책이 매개가 되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을 수 있고 저도 또 나와서 저희 느낌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참 뿌듯하고 예, 좋습니다.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돈키호테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책이고 대부분의 줄거리를 접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왜 좋았냐 하면 저는 이제 그 책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로 축약본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강의 줄거리들을 다 아는데 이 축약된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대한 양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읽었는데 그 돈키호테 책이 두꺼운데 그 책을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각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낭독한 거를 들으면서 상상을 막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책이 두꺼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다 1권을 끝낸 것 같아요. 일부를. 그것도 1권을. 1, 2권이 있는데 1권을 끝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으면서 그리고 이 회원 각자들의 목소리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회원의 특징에 따라서 목소리에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읽는 분은 또 강하게 그 장면이 막 강하게 막 상상이 되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읽는 분은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지난해 용꿈 꾸는 작은 도서관에서 했던 1박 2일 독서 캠프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작년에 관악구에서 1박 2일 캠프를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도 3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과연 밤을 새우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됐었는데 그 저녁에 딱 제 눈에 꽂힌 책이 있었어요. 이상국 선생님의 추사에 미치다라는 책이었는데 저자의 그 추사에 대한 흠모, 열정, 반함을 아주 잔잔하게 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저처럼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고 그 책 중에 나는 70년 동안 벼루를 10개를 구멍내고 1000개의 붓을 닳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일상 때문에 꼭 그 묵향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도 접고 있었던 새로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 1박 캠프를 하면서 내가 만난 이 책이 우연이 아니구나. 나도 다시 진짜 이 묵향에 다시 한번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저에게 있는 잠재력과 열정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었고 나에게 있는 또 열정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돼서 지금도 열심히 사군자에 취하고 글씨에 취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책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소망 없는 불행이란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거는 페트 한트케라는 독일 작가가 극작가인데 자기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쓴 책이에요. 짧지는 않고 단편인데 그 엄마가 갑자기 자살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엄마의 일생에 대해서 뭘 알았던가 생각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아들의 시각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왜 엄마가 소망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가 거기 구구절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구구절절히 보이는 거예요. 전쟁도 있고 가난했고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고 거기에서 자식을 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50이 넘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책을 보는데 그 책을 봤던 게 그 엄마한테는 아, 이제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정말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목소리를 가지고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영영 그렇게 살 수 없겠구나를 느끼면서 비참하게 이제 자살할까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제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들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렇게 샅샅이 썼다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나름 나도 책도 읽고 내 시간을 정말 나의 시간으로 내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가의 엄마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소망 없는 불행한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도 하게 되고 더 독려도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읽었던 자기 앞에 생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자기 앞에 생이,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틀이 있는데 그 자기 앞에 생을 읽으면서 그 틀을 깬 계기가 된 책이에요.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여장, 남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읽고 나서 틀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성에 대한 그리고 성별에 대한 그리고 사회의 구조에 대한 그런 틀이 깨졌어요, 많이.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자기 앞에 생을 읽으면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던 틀을 깨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악구는 2013년부터 도서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활동비 지원 사업 실시 첫 해 45개 독서 동아리가 참여, 지난해엔 180여 개 독서 동아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책을 도서관에 이런 데서 빌려서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책이 뭐 한 권, 두 권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2014년, 15, 16 이렇게 새해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은 이렇게 다 똑같이 사서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더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오래 볼 수 있는 책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욱 좋았습니다. 나에게 독서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음속 책이다. 길이다. 함께 갈 길이다. 세상을 보는 창문. 나그네다. 호기심이고 활력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독서 동아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다사랑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장 좋은 것이 독서 모임이라는 보람의 독서 동아리 회원들. 생각과 삶을 깊이 있게 나누며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합니다.